거북이 또. 꼭 보셔야 돼요. 빨리 들어가세요. 이쪽 들어가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다니다 보면 또 조그마한 우리가 지금 방문할 때요. 국기가 두 개 펄럭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까 가이사랴라고 그러죠. 하나는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이고 하나는 무슨 염소인가 양인가 뭐 있죠. 이게 바로 사냥입니다. 사냥인데 그걸 우리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게디라고 그래요. 게디. 그 게디를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엔게디. 엔은 샘이란 뜻이에요. 광야든 산지든 계곡이든 물이 쫄쫄쫄쫄 나오잖아요. 그걸 엔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엔핫보레, 엔돌, 엔게디, 엔하롯, 엔자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셈이란 게디가 뭐냐면 아이벡스 혹은 사냥이로 말하는데 두 개가 있는 곳은 그러니까 국립공원 심볼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국립공원인데요. 지금 여러분 이 지도를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뒤에 있는 우리 키 크신 분들도 꼭 잘 봐야 되고 못 보신 분들 앞에 와서 앉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헬라어예요. 여러분 시브리어로는 두 강 사이라고 할 때 두 강이란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을 성경에서는 큰 하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큰 바다는 지중해, 큰 산은 어딜까요? 높은 산, 헐문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리키는 거죠. 유브라데강을 따라 저 북쪽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형성되는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상부 메소포타미아, 하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훨씬 살기 좋은 데는 뭐냐면 상부입니다. 상부에 사람이 다 살기 좋은데 다 모여 사니까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렇죠? 쫓겨나죠. 어디로 쫓겨나면 이쪽으로 쫓겨납니다. 여기 주변에 정착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바벨론, 성경의 악간, 우르,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아슈르, 니누에 이런 지역인데요. 특히 이 지역에 여러분 그 유명한 소위 말하는 아카드 왕조라든가 바벨론 왕조라든가 이런 왕조들이 등장하는데 훨씬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에서 문명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수메르 문화. 여러분 수메르는 문화적인 가치가 대단한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수메르 사람들은 글자를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의 문화를 글자로 남겨놓은 사람은 그 다음 드러나는 아카드 왕조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하무라비 법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죠. 사람이 어려운 데 살아야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떵떵거리고 사는 데는 야 뭐 먹고 사는데 뭐가 문제야 하고 문화가 발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왜 잘 사는지 아시죠? 하도 고난을 많이 받아서 하도 짓밟히다 어떻게든 꿈틀거리면서 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지역이 그랬던 지역이죠. 자, 그 지역 가운데 갈대아, 우루. 어떤 사람은 갈대가 많은 지역이다 이런데 그 갈대아가 아닙니다. 칼디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지역 이름인데 우루가 여기에요. 우루를 떠나 어디로 가냐면 이 길을 따라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 다음 하란에서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오늘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 아브라함이 세겜 땅으로 갑니다. 내일 모레 제가 한 번도 팀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보려고 해요. 무슨 길이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하란을 거쳐서 이쪽 다메섹을 거쳐서 왕의 배로를 따라 들어오다가 지금 여기는 뭐냐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길인데요.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않고 여기도 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골짜기 안에 그 유명한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을 넘어서 세겜으로 오는 길이 있어요. 요 골짜기가. 요 골짜기. 근데 여러분들 여기를 하니까 야복강 하니까 누가 더 돌아요? 아브라함보다? 야곱도 바단 아람 이 지역이거든요. 바단 아람에서 레아와 라헬과 자녀들과 엄청난 부자가 돼서 그가 이동할 때 이 길을 따라 내려오거든요. 역시 흥미로운 이스라엘로 안 들어갑니다. 야복 골짜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32장에 바로 이제 등장하는 야곱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아브라함이 그다음에 야곱이 올라갔던 그 길을 따라 한번 가보려고 지금 체크를 해놓았어요. 그 길로 가야 시간도 전략이 되어서 그래서 그룹을 하고 처음 한번 가보는 그 길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근데 그날이 우리가 그리신산 에발산도 갈 거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라고 말하는 이 지역 애국까지 내려갈 때 메소포타미아, 레반트, 애국 이걸 우리가 지역을 아까 뭐라고 전체 불렀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화, 레반트 문화, 애굽의 문화를 같이 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지역으로 다닐 수 있는데 왜 이 지역으로 안 다녔을까요? 전부 다 사막이거나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물이 있는 곳이고 물이 있는 곳에 누가 찾아다니냐면 첫 번째 상인들이 다닙니다. 두 번째 누가 다니냐면 군인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고대 길들은 상인과 군인들에 의해서 대부분 다 길들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빨간 선이 전부 다 옛날에 바로 상인과 군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이다라고 할 때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오면서 아마 설명을 들었을 텐데 왕의 대로 엘라까지 이어지고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 같이 배웠었죠? 해안길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길이 만나는 지점에는 바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길들이 양쪽으로 내려오다가 예를 들면 왕의 대로를 가다가 뭐 내려오다가 길라 산지를 거쳐서 암몬 땅을 거쳐서 모압 땅을 거쳐서 에돔 땅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야야야 그러지 말고 지중해로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페니키아 지방을 거쳐서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자 그러면 이 길을 따라 들어와야 돼요. 이 길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거지. 이스라엘 평원의 딱 중심이 되는 지역이 뭐가 있냐면 바로 무깃도가 있다. 그래서 무깃도 이 지역을 비롯한 이스라엘 평원은 왕의 대로와 해안길이 만나는 고대 문명이 아주 전체 문명이 가장 만나는 아주 핵심적인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무깃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피곤한 몸을 오늘 우리가 지금 견뎌내고 있어요. 아직도 말짱해 보이는데 속은 어떻게 해요? 지금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오는데 여러분들 이쪽 지역에 섬을 하나 지나왔어요. 여기 바로 보시면 구브로섬, 오늘날 사이프러스 우리 이번에 이범수 우리 연구원께서는 여기를 갔다가 다녀왔는데 불어주고서 어쨌든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중해 지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확대시켜 놓은 것이요. 이나는 이쪽으로 조금만 틀어서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조금만 확대시켜 요거를 한번 보는데요. 지도가 여기가 참 좋은 지도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디로 왔냐면 여기가 이제 샤론평이에요. 샤론평이었는데 차가 이 바닷길로 오지 않고 해안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아까 어디로 가면 일로 갔어요. 바로 어디 가면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갈멜산 금방 갔다가 지금 갈멜산 내려오도 이렇게 왔어. 이렇게 들어왔어. 바로 여기가 그냥 무깃도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사렛 가나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 이제는 완전히 오늘 오후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일정하고 나사렛을 방문하고 바로 호텔로 내려가면서 가나를 거쳐서 내려갈 텐데 지금 여기에 무슨 평원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 지역을 성경은 그냥 산지 이렇게 불렀고 이 북쪽은 갈릴리. 근데 구약 성경에는 갈릴리란 말이요. 그 이 좋은 땅이요. 딱 6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외됐고 아웃사이드였다는 거죠. 그동안 10년은 갈릴리를 뭐라 불렀냐면 이방의 땅 갈릴리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왜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땅 대부분 뭐 20개 도시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 상당 부분이 바로 이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아합이나 북이스라엘이요. 북쪽과 야합을 하면서 특히 아람 민족을 끄집어들이면서 북쪽의 왕들이요. 상당히 많은 도시들을 아람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페니키아에게 내어준다. 대부분 다 어느 도시를 내어주는 줄 아세요? 갈릴리 지역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일찌감치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흐름을 올수록 계속 북쪽 세력에게 내어주는 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지역을 토라를 모르는 유대인, 이방인.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서 두루와 시돈 지방이 훨씬 더 가깝고 오늘 차로도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다메섹까지 차로 한 2-3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거죠. 예루살렘이나 여기나 뭐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문명적인 영향을 예루살렘보다 북쪽 지역이 더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평원을 중심으로 이 북쪽 지역은 거의 이방 땅처럼 취급을 받고 아무리 땅이 좋아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성전 중심이 그들에게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과 남쪽의 산지, 그 다음에 왕의 대로와 해안로가 만나는 이 이스라엘 평원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중에 오늘 우리가 지금 갈멜산 다녀오면서 엘리야 이야기 들었잖아요. 18장, 19장 그렇게 호렙산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부르잖아요. 부를 때 누구를 붙여줘요? 엘리사를 붙여주고 예후를 붙여주면서 새로운 전쟁을 맞이하는데 요 새로운 전쟁을 맞이하는 배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바로 이 19장, 20장, 21장, 22장 이렇게 다 후반에 형성되는데 잘 보세요. 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이쪽 무깃도에서 이쪽 지역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요 산이 길보아 산이에요. 이제 곧 보여드릴 거예요. 모래산이에요. 모래산과 길보아산이 일단은 여러분들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드온이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이 300명을 뽑았던 바로 길보아산 밑에 여기에 무슨 샘이 있냐면 하롯샘이 있어요. 여기서 300명을 뽑았고 미디안 군대가 왕의 대로를 따라서 어디 와서 진을 쳤냐면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 바로 요 지역이
여러분 요 사사기 7장에 등장하는 하룻셈 전투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열왕기상 21장, 22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그냥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앙에. 자, 예를 들어 왕의 대로를 딱 들으면 이스라엘 평원으로 딱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정말 비옥한 땅인데 제가 한국에 가서 배운 말 중에 하나가 알박기라고 합니다. 딱 들어오는데 알박기로 떡하니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자기가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합의 궁전이 사마리아에도 있었지만 바로 이스라엘에도 아합의 궁전이 있었고 그 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합의 궁전이 여기에서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늘 쓸만하거든. 언제나 저제나 뺐을까 하다가 못 뺐잖아요. 이때 이세벨 여사께서 나타납니다. 이세벨 여사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를 제가 직역에 직역을 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등신아 네가 왕이냐? 내가 뺏어줄게 하고 이 여사가 나시했었어. 항상 남자들은 여성 뒤에 잘 숨으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이세벨 뒤에 숨었던 아합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이세벨에 의해서 얻어내는데 이때 엘리야가 강력하게 이세벨과 아합의 멸망을 예고하는 중요한 선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죠. 그렇게 보면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왕정 시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에도 그렇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데가 바로 이곳 이스라엘 평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핵심에 뭐가 있다? 무기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요. 우리 또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우리 지금 숙소인데 여기를 따라 아침 내일 모레 출발을 여기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쭉 내려가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을 따라서 여기를 갈 거예요. 여기를 사마리아를 갈 거예요. 여기서 그리심산을 올라갈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여러분 에발산도 보고 세겜도 보고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 들어가지는 못해도요. 우리가 그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양갈비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헤롯 오늘 아켈라오 이야기만 했죠. 헤롯 안티파스의 수도가 바로 여기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개입했던 헤롯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사람의 궁전터가 지금도 발견이 돼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내일 모레 하게 됐더니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셉이가 형들한테 왜 먹을 걸 갖다 주라고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고 헤브론에서 올라와요. 어디로 오냐면 세겜으로 온 형들이 없었어. 형들이 어디 가서는 도단이라는 데 가 있었어요. 도단에 가 있었을 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요셉이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도단이 어디냐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도단이고 이 도단에서 결국 뭐냐면 미디안 상인들이 이 길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해안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누구를 팔아요? 요셉을 팔았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해될 수. 그러고 보니까 이 주변 지역에 이스라엘 평원을 중심으로 한 산지와 갈릴리 지역에 성경 사건이 특히 북이스라엘 관련해서 상당히 많고 창세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왼쪽에 한번 이렇게 큰 친구 한번 잠깐 볼까요?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무슨 돌멩이나 뭐 이렇게 쌓아놓은 게 보일 거예요. 보시면 뒤로 빠지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당. 그다음 우리 하교수님 계시는 뒤에 그림, 하교수님 서 계시는 그림이 뭐냐면 저기 여러분들 손바닥을 폈을 때요. 여러분 손바닥보다 더 크지 않은데요. 남자같이 생긴 아들은 바알 신당이고 여자같이 생긴 글씨기들은 전부 다 아세라 신당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손만 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냐면 바로 부적이었다.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세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